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관련 수사와 보상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해 이재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고성과 속초 산불 피해 주민들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양 5세 케이블카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결과와 시설 안전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민선 7기 정선군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선군의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주민소통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민선 7기 양구군은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통폐합이 최대 현안입니다. 양구군의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동해안을 휩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발화 원인으로 한전고압 전신주가 지목이 됐지만 경찰은 아직 정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이 강원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의 중과실 지도를 즉각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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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산불 피해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경찰 수사 발표를 촉구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잿더미로 변한 산불 피해 지역 사진과 산불 당시 피해를 입은 차량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히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찰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이 6월 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찰 수사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산불 잔해는 철거도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구호물품 같은 데서도 전혀 제외가 되고, 성금, 국민성금 참 얼마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다 제외되고. 경찰은 현재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한전과 전신주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 명.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줬는데 검사가 보면서 계속해서 추가 보완을 검사와 협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속초 고성 산불 책임에 대한 수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산불 피해 주민들의 분노는 끓어오르는 상황. 수사 지연의 갖가지 억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한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105일 넘게 한 번도 안 찾아와 주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대화의 채널 꼭 좀 열어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비대위는 아직 철거하지 못한 산불 피해 시설이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룻밤새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갈등 조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설 안전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제9차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 구간에 대한 식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케이블카 지주 간 거리를 조정하는 문제. 우선 국립생태원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 구간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같은 지점에서 실시한 모든 식물 집단에 대한 식생조사와 조사 지점 안의 수목을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하는 매목 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충분한 조사 기관이 있었지만 조사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상부 정류장 희귀식물 이식 계획도 부적정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식생조사는 가로 세로 15m, 매목조사는 가로 세로 40m씩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시설 안전 관련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지주 간 거리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양군은 기둥 간 간격이 넓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케이블선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케이블선이 버틸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의뢰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했다는 설명입니다. 각도 인장 강도 기준에 따르면 그것도 충분히 버틴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통공단에 다 인증을 받은 사항이에요. 환경청은 오는 25일 제11차 협의회를 열고 동식물 및 시설 안전 대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지난 15일 밤 9시 15분쯤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416번 지방도로에서 60세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79살 B씨 등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9살 B씨와 77살 C씨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나머지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갓길을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동면 임당리 소재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닭 2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양구 소방서 등에 따르면 16일 낮 12시 16분쯤 비닐하우스 양계장에서 불이 나 6동 중 3동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 등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고 평온한 저녁에 있는 행복한 정선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민선 7기 정선군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과 폐강지역 지역특별법 연장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요. 민선 7기 정선군의 현안과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은 민선 7기 정선군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가리왕산 복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선군도 정무라인을 가동해 활발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도 선보여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정선군의 가장 첫 번째 성과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입니다.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비수익 벽지 노선이 많은 상황에서 공영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기사들의 안정된 고용 여건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 마을에 그 길도 좁고 또 이용하는 승객도 많지 않은데 큰 버스가 가서 사람 한두 명 태우고 오거나 이러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소형 버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가를 좀 줄여나가고 또 그나마도 더 오지인 그런 노선은 과감하게 노선을 폐지를 하고 희망택시로 투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정선 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림픽 레거시 첫 작업인 뮤지컬 아리아라리를 지난해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다음으로 강원랜드 주식을 보유한 정선군은 주주로서의 위치에 맞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승준 정선군수의 고민도 있습니다. 민선 7기 중점 사업 중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곳 청아람몰입니다. 평일에는 아예 문까지 걸어 잠근 청아람몰은 오픈 초기와는 달리 썰렁한 모습입니다. 언니는 하셨는데 잠깐 나가셨고요. 언니는 출근 안 하셨어요. 보통 평일에 거의 네, 안 하세요. 뭐 언제 나오실지. 정선군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도래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도 산적해 최승준 정선군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정선군의 목표는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입니다. 앞으로 최승준 군수의 리더십이 군정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자치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구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접 정책 추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군부대 개편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군은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내금강 관광길 복원과 DMZ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금강 최단로인 31번 국도 개설을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협력 사업 모색을 통해 미래 통일 시대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3개의 공약 중에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매비 지원과 국민안전보험 가입,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우선 추진해 25개 사업을 완료하고 3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질 개선으로 취임 1년 만에 공약 이행률이 40%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 풀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인구 2만 명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제 2사단이 이전하면 3천여 명의 지역 인구가 줄고 이에 따라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 증대와 차별화된 인구 유입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방부는 벌써 2.0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지금 늦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커다란 이제 경제적인 구도가 이제 침체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동서 고속가철도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과 헬기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확산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시공사 재선정으로 논란에 휩싸인 춘천 레고랜드가 2021년 5월 개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16일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 중인 영국 멀린사가 테마파크 개장 목표일을 2021년 5월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멀린사와 현대건설 간의 시공계약 조건에 현대건설이 부지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21개월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테마파크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기존 시공사였었던 STX건설과 시공사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16일 도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 등 84만 명에게 재산세 1,5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4%, 5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과 신축 주택 증가가 주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 주택이나 건축물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납부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도내 우수 농특산물과 지역 먹거리가 국민 입맛 공략에 나섭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은 오는 19일부터 4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파인푸드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합니다. 강릉시는 딜리셔스 강릉을 주제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강릉 특선 음식인 초당두부 샐러드, 크림 감자옹심이 사천한과 강릉 드립 커피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역시 지역 내 8개 업체가 참여해 오미자와 황태, 산양삼 등 평창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산업과 지역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경포비치 비어 페스티벌에 15,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수맥주 축제 참가자들만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전국에서 18개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만들어낸 특색 있는 맥주를 맛볼 수 있어 전국에서 맥주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킹 공연과 야간 디제잉 파티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로 청사를 임대 사용 중인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청사 신축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 방향과 사업 부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44억 원을 들여 강릉시 연곡면에 지상 3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강릉시 주문진에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약사촉진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춘천시 시청사 및 개발지구 조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지난해 사업 시행사가 취소된 약사촉진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업 전결권자가 부시장 이상이지만 당시 국장 전결로 이루어졌고 조합원 동의율이 기준 조건에 미달됐지만 춘천시가 시행 인가를 취소한 과정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사촉진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약사동 43번-1번지 일대에 1,4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춘천시는 지난해 찬성 조합원 정족수 미달로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원주소방서와 CJL로 영서방송이 16일 원주시 문마급 일대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CJL로 영서방송은 이날 원주시 문마급 궁촌 1리에 소화기 50대와 화재 감지기 120대를 지원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원된 화재 감지기를 가정마다 설치하고 간단한 응급조치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작년부터 CJ 헬로 영서방송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CJ 헬로 영서방송 직원들하고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직접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설치 및 소화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는 이날 또 화재 없는 마을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외국인 연구원 부부를 위해 한국 전통 혼례식을 치러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강원대 국제교류본부와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더불어봉사단은 지난 14일 교류본부 1층 글로벌 라운지에서 이란에서 온 연구원 카미아 후세인 더스트 씨와 아내 나스타란 카제이 미리 씨를 위한 깜짝 전통 혼례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재학생들의 상호 정보 교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도 저녁 종일 흐리겠고 낮 동안 영서 지역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21도, 속초와 강릉 20도 등이 되겠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32도,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계속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이번 한 주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큰 더위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